안녕하세요. 대전 강남안의원 오소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출산 후에 혀와 잇몸과 치아의 통증이 시작된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이 한의원에 오신 것은 출산 한 1년 6개월 정도 되셨었는데요. 출산 한 3, 4개월 이후부터 이유 없이 혀와 잇몸, 치아가 아프셨다고 합니다. 한 1년 정도 통증이 지속되어 오셨는데요. 혀가 부어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였고 또 혀뿐만 아니라 잇몸 과 치아까지 욱신거리고 통증이 있으신 상태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빨이 아프니까 치과에 들려서 검사를 하셨는데요. 치아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아플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치아가 아픈 상태이셨어요. 자, 이렇게 별다른 이유 없이 원인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치아 통증이 있는데요. 이런 치아 통증을 비정형 치통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혀가 그렇게 아프다면 비정형 설통이라고 하고요. 비정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병들은 굉장히 치료하기가 까다로운데요. 그 이유는 원인이 명확하게 한 가지로 모아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인 치료가 아니라 진통제 위주의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진통제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환자분을 치료할 때 그 통증이 있는 국소의 부위, 이빨이면 이빨, 혀면 혀, 이렇게 아픈 부위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몸의 상태, 전체적인 몸의 컨디션을 먼저 잡아가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출산 후에 이런 통증이 시작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아무래도 출산하면서 기력의 소모가 많으실 것이고 또 신생아를 돌보면서 몸의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또 산후풍으로도 옛날부터 이빨이나 이런 곳이 아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산후에 몸을 보강하는 치료를 기본 베이스로 깔면서 이 환자분에게 조금 더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진을 시행하였습니다. 자, 먼저 이 혀를 딱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이 혀 끝이 빨간 점인데요. 요거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먼저 백태부터 말씀드리면 백태가 꽤 두꺼우신 편이시고요. 이렇게 백태가 두꺼우신 분들은 기운이 떨어지신 분들, 기허증이신 분들, 또 순환장애이신 분들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운이 허약한 그런 증상으로 보여지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긴장을 풀고 혀를 한번 쭉 내봤을 때 여러 번 혀를 내밀어도 이관적으로 이렇게 혀가 뾰족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혀 가장자리 부분이 간의 영역인데요. 혀가 뾰족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 혀 가장자리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민감하고 예민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혀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평소에도 좀 스트레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질이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두드러진 부분, 혀 끝에 붉은 점이 너무나 빨갛게 심하게 나타나 있으시죠? 이런 증상은 심장에 열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숨이 편하게 쉬어지지가 않고 또 밤에 잠을 깊이 못 주무시고 꿈을 많이 꾸시는, 그러면서 입이 쓰고 입에 구내염도 자주 생기는 이런 분들이 심장에 열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혀의 통증은 갱년기 이후의 여성분들에게 많은데요. 출산 후에도 굉장히 몸이 약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출산 후에 입이 유독 마르거나 또 입에서 쓴맛이 난다, 짠맛이 난다, 입이 너무 달다, 입에서 매운맛이 느껴진다는 등 여러 가지 혀에 문제가 생기시면 그냥 좋아지겠지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꼭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